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트럼프가 직접 한 말입니다. 2016년 5월 29일 백악관 상황실. 그는 국가안보팀을 소집했고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2시간 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서명 직전까지 갔는데 그는 왜 갑자기 멈췄을까요? 합의가 다 됐다고 난리였는데 이란은 왜 뒤늦게 그런 합의 없다며 부인했을까요? 전쟁을 시작한 명분은 핵 제거였는데 정작 지금 협상 테이블 위에는 핵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을까요? 협상이 깨지면 다음은 무엇입니까? 트럼프는 이미 경고했죠.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강력한 공격이 재개될 것이다. 지금 이 협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당장 내일의 유가가 움직이고 물가가 바뀌며 중동의 판도가 다시 그려집니다. 우선 이번 전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2015년 2월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향한 최대 압박 정책을 공식적으로 재가동했습니다. 핵 프로그램 중단, 탄도미사일 억제, 그리고 이란이 지역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것. 당시 이란은 단연간의 경제 제재로 내부 경제는 이미 무너져 있었고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을 치르며 군사력도 크게 소모됐습니다. 헤즈볼라 같은 핵심 대리 세력마저 약화된 상태였죠.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전역의 핵시설과 군사 거점에 기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란 역시 이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하며 전면 대응에 나섰죠. 단기간 국지전으로 끝날 것이라던 초기 전망과 달리 중동 정세는 이제 전쟁 이후의 이권을 둘러싼 복합적인 협상 국면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명분, 이란의 핵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기 직전까지 이란이 농축도 60%의 고농축 우라늄을 약 440.9kg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순도 60%의 고농축 우라늄 42kg은 무기급 순도인 90% 이상으로 추가 농축할 경우 핵무기 한 기를 제조할 수 있는 유의미한 수량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란이 가진 비축분은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약 10발이나 만들 수 있는 분량이란 뜻입니다. 이 고농축 우라늄의 대부분이 현재 이스파한 핵단지의 지하터널과 나탄즈 농축 시설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입구가 무너져 즉각적인 접근은 불가능한 상태지만 진짜 문제는 공습으로 시설은 파괴되었지만 핵물질 자체는 현재 그 땅 아래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이 비축분을 순도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경우 최종적으로 핵무기 약 10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쟁을 치렀음에도 핵위협의 본질은 제거되지 않은 셈입니다. 이것이 지금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죠. 5월 28일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미국과 이란 종전 양해각서 체결 임박. 양해각서 초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제한 해제, 미국의 해상봉쇄 철회, 그리고 이란 핵 문제를 다룰 60일간의 후속 협상 개시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D 벤스 부통령 역시 직접 인터뷰에서 우리는 매우 가까이 왔다. 하지만 아직 다 된 것은 아니다. 라며 기대감을 키웠죠.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금 상황실에서 회의를 진행할 것이다. 전 세계의 눈이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뒤 회의가 끝났을 때 결론은 없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그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을 충족하는 협상만 할 것이며 이란은 절대 핵을 가질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막바지가 온 듯한데 왜 끝이 나지 않을까요? 트럼프가 선뜻 펜을 들지 못한 데에는 3가지 결정적인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론 핵 문제가 빠진 반쪽짜리 합의안이란 겁니다. 초안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약속만 있을 뿐 핵심인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은 향후 60일 뒤의 미래로 미뤄뒀습니다. 트럼프는 군사행동의 명분으로 핵 제거를 외쳤는데 합의문에 핵이 빠졌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군사행동을 했냐는 역풍을 맞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공화당 내부 강경파의 강력한 반발입니다. 협상안의 윤곽이 보이자마자 공화당 내 일각에선 참담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3달 동안 피를 흘려놓고 호르무즈 해협은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핵 문제는 또 협상 틀 뒤로 숨겨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간선거라는 냉혹한 시계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는 하원 전체 435석과 상원 35석이 걸린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입니다.
선거입니다. 현재 주정부 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달아 패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은 이미 민심 위반을 낳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 없이는 협상할 수도, 그렇다고 전쟁을 길게 끌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트럼프 특유의 외교 전술, 바로 미치광이 전략입니다. 과거 북한이나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그랬듯 트럼프는 서명 직전 의도적으로 판을 깨거나 펜을 내려놓음으로써 상대에게 극단적인 공포를 심어줍니다. 막판에 이란의 추가 양보를 뜯어내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 언론이 합의 임박을 외치던 그 시각,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말 바가이는 5월 29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협상은 오직 전쟁을 끝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핵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볼 수 있는 이란의 요구는 철저한 행동 대 행동 원칙입니다. 미국이 해상 봉쇄를 먼저 풀어야 해협을 열 것이고, 미국이 동결시킨 이란 자산 약 120억 달러를 양해각서 체결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후속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죠. 특히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농축 우라늄을 제3국으로 이전할 의사가 절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핵물질을 이란 밖으로 빼내기 원하지만 이란은 지하 잔해 속에 묻힌 그 우라늄을 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외교전이 우리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려면 숫자를 보면 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만으로 5월 29일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1.8% 하락하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7% 하락하였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만으로 시장이 이렇게 숨통이 텄습니다. 반대로 이번 협상이 최종 결렬된다면 유가와 증시는 정반대로 폭등과 폭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변수도 하나 있습니다. 최근 카자흐스탄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자국에 보관할 의사가 있다는 중재안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이란 박 반출 요구의 현실적인 탈출구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은 이 실마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선택지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협상안을 수용하는 길입니다. 우선 60일간 휴전하고 핵 문제는 뒤로 미루는 것이죠. 중동에 당장 안정을 가져오고 유가를 잡을 수 있지만 공화당 강경파로부터 피를 흘리고 얻은 게 없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압박을 강화하며 이란을 더 말려 죽이는 길입니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협상 중에도 이란 항공사들의 급유를 차단하고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제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협상과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는 트럼프식 전술이죠. 세 번째는 군사행동을 재개하는 길입니다. 트럼프가 경고한 대로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강력한 공격을 쏟아붓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선택은 유가 폭등과 글로벌 물류 마비 그리고 11월 중간 선거 패배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이 큽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서명 직전까지 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펜을 내려놨습니다. 핵 제거라는 확실한 성과 없이 종전을 선언할 수 없다는 계산과 마지막까지 상대를 옥죄는 미치광이 전략이 작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은 핵을 절대 먼저 내놓지 않겠다고 하고 미국은 핵 없는 합의는 없다고 버티는 사이 세계 유가는 출렁이고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의 시기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수주일이 결정적입니다. 6월이면 이미 미국 각주의 당내 예비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라 본선 대진표가 확정되는 시기죠. 공화당 지도부 내부에서는 지금 유가를 잡지 못하면 중간선거는 참패라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결단을 내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벼랑 끝에선 협상은 결국 타결될 것인가? 아니면 중동의 거대한 불꽃으로 다시 폭발할 것인가? 그 결말은 머지않은 며칠 안에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